반갑습니다. 우리 1호생의 진리자는 첫 구절이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주 만유가 뭘까요? 무슨 뜻인가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본원은 근본 원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다른 줄 알았어요. 다 다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현미경이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분자 들어보셨죠?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가 이제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원소들이 다 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분자를 더 쪼개 기술이 더 발달해서 더 쪼개 보니까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예를 들어서 공기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어떤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H2O. H는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돼서 그게 이제 물인가요? 공기는 산소잖아요. 산소. H2. 산소 2개가 이제 공기고, 물은 거기에 수소가 붙으면 이제 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원자가 아주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고 원자 자체가 구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 원자를 주위로 둘러싼 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전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마치 구름처럼 원자를 감싸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과학이 더 발달해갖고 더 세밀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근본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더 쪼개보니까 그 원자 안에도, 원자 핵 속에도 그게 단단한 어떤 덩어리가 아니고, 거기도 이제 미립자, 소립자라고 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된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들어보셨죠? 그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이제 가르쳐 보니까 얘도 무슨 물질이 덩어리가 아니고 얘도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사실은 다 이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과학 이론이 좀 발전하면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 이론이 나타났어요. 양자 역학이 뭔지 아세요? 어렵죠? 양자 역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양자 역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양자 컴퓨터 들어봤어요? 컴퓨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 같은 컴퓨터는 그 스위치를 켜고 닫는, 그죠? 온오프로 그걸 이제 이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발달해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된 겁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물질을 보니까 이 물질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를 켜서 빛이 있잖아요. 아니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빛은 입자일까요? 그 빛 덩어리가 물질일까요? 물질이 아닐까요? 물질이라는 말은 입자는 말이고, 물질이 아니다 말은 파동이라는 말.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이제 중요한 저게 만약에 물질이면 빛 알갱이 하나가 쭉 날아가면은 빛 알갱이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동에서 빛이 팽 쏘서 이제 불 켜서 빛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저한테 하나 비치면 하나만 딱 비쳐서 하나만 딱 튕겨 나가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산에서 내가 보면 중산이 하나만 보잖아. 근데 지금 제 말은 제가 중산한테 이야기하는데 중산이만 들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들어요? 다 듣죠. 이걸 뭐냐면 제 말이 말이 파장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중첩이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동시에 작용하는 거를 그 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하나씩 대하는 거하고 전체 동시에 대하는 거 그 차이가 이제 고전 물리학하고 물질이나 입자나 파동이나 그 차이로 바꿔지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빛 알갱이 하나를 쏴서 이제 그걸 실험했었고,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해서는 전자 있잖아요. 전자.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전자 알갱이 하나를 갖고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이제 막 7,000개 정도의 그 전자 덩어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단계로 왔어요. 근데 이 실험이 무엇을 뜻하냐면, 빛 알갱이 하나를 가지고 만약 이게 입자면 구멍 속으로 빛 알갱이 하나를 팡 쏘면은 벽 뒤에 그 자국이 몇 개 남아야 돼요? 입자면 하나만 남겠죠. 만약 이게 입자가 아니면은 벽 뒤에 자국이 몇 개 남겠어요? 예, 여러 개의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파장이니까. 파장은 퍼져나가면서 우리 물결 그 수면 위에 볼 던져 보셨잖아요. 물결이 파문이 이제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파문이 생긴 것처럼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알갱이 하나로 가지고 하니까 어떤 때는 자국이 하나만 남고 어떨 때는 자국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이 하나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럼 지그들이 마음대로 놓을 때는 여러 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는 계기가 됐는데, 단순히 빛 알갱이 하나뿐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7,000개 정도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냐면은, 그래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작은 단세포 생물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그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이 이만하면은 그 이제 실험한 것은 요만한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이제 했는데 빛 알갱이 하나를 실험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실험은 이제 이 그 세포 갖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빛 알갱이처럼 그것이 이제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 입자와 동시에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색적 시공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 오늘 만나신경 복귀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 물질은 없는 것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석, 텅 빈 것인데 아니다, 물질이다. 이게 이제 그전에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지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진짜로 그렇다. 물질인가 하면 물질이 아니고, 그러면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나? 그러면 그게 아니고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리로 보면 공적, 염지, 방면도 포함이 되고 다 되는데, 그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우주 만유의 근원이 거기에 비롯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있는 게 아니에요. 묵지는 같은데 분명히 내가 만지고 촉감이 있잖아.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잖아.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좀 이쁘게 수술을 좀 해야 될까요?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깨달은 분들은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이게 진짜인 것 같아갖고 여기다 뭘 해요? 돈 투자. 저도 미용실 가서 평생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대전보다 더 비싸요. 대전이면 10,000원이니까 근데 여기는 15,000원이니까 12,000원이니까 15,000원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할 때 투자해야죠. 투자할 때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집착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집착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중요한 그 갈림길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주보에 선물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그 원리가 우주 만물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렇게 죽비 같은 물질이나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그 근본적인 원리는 같다는. 그래서 이르러서 우리의 별의 성격경과 만물의 생도병사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는 거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하고 이 물질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하고 그 근본 원리는 같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이게 큐비트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요. 그 상자를 만들면 그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첩 상태라고 그러는데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닐 수도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 컴퓨터 자체는 굉장히 작다고. 근데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직까지는 과학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필요해요. 절대 온도. 영하 278도인가? 그걸 만들어주면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초대형 냉장고가 필요해요. 우리 보따만한 기계 장치가 있어야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근데 지금은 더 발달해서 많이 작아졌대요. 작아져서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가 2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까운 데가 충북대학교예요. 제가 아는 분이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양자 컴퓨터 사진을 찍었어.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크죠. 근데 이제 컴퓨터 자체는 작은데 그걸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컴퓨터도 옛날에 진공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 건물만한 빌딩 크기의 그 진공관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계산 한두개 하고 나눴는데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들어갈 정도로 컴퓨터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더 발달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저희 스마트폰에 다 양자 컴퓨터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이 워낙 못 빨리 발전하니까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원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가짜요? 이 세상은 진짜요, 가짜요? 나는 진짜요, 가짜요?
진짜인 거 동시에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다 하고 믿고 그게 진짜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괴로워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어디에서 생기냐면 내가 진짜라고 믿는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도 아니, 내가 내 자신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화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기 영화를 볼 때 영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우리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영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가짜잖아요. 막 영화에서 막 영화 속에 엄청 나쁜 놈이 있어. 그리고 화를 내야 안 내요? 화를 내는 분도 있고, 아이고 뭐 그래봤자 가짜인데, 그리고 그냥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냥 참담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맨날 또 내일부터 무슨 뭐 폭탄이 훈련한다고 평승도 작전지역에 들어가서 뭐 그런 메시지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네. 부인들이 그 훈련을 하는가 봐요. 여기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 난리 나잖아요. 도둑이 아니고 다 도망가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지. 그런데 텔레비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오고 막 우크라이나 시내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뉴스로 봐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내 옆에서 그런 것도 다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걸치니까 저게 진짠가 가짜인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영화를 워낙에 많이 봐갖고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정이 또 이제 발달한 분들은 그 이면을 보고 괴로워하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의 진리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가 아닌 것이 이 우주에 있느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이론상의 진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리 그 자체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하고도 그렇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리 그 자체다. 나는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나도 진리다.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내가 살생했던 닭도 진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진리고 날아가는 새도 진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태양빛도 뭐예요? 진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리다. 그래서 이제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마음은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네? 마음은 이론상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면 없고, 아이고 나는 마음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경계마다 쿵쿵 생기는 거. 그게 뭐하고 똑같냐? 이 우주 만물이 본원이랑 똑같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진리 그 덩어리다. 그래서 내한테 나타나는 온갖 마음들이 다 뭐라고요? 다 진리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도 진리고,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도 진리고, 그죠? 내가 착한 일 하는 것도 진리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해야 되겠어요? 나쁜 일 해야 되겠어요?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되는데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 인과가 있어갖고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쁜 일 하면 경찰 아시고 와서 잡아가요. 유치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부처님 아니에요? 네? 감옥에 있는 분들도 부처님이에요. 어떤 부처님이에요? 죄를 지은 부처님. 인과의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주가 좋아서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첫 번째는 사람이 심판을 하고 마지막에는 진리가 심판을 합니다. 이생에는 재수가 좋아서 과거를 피했잖아요. 그럼 먼저 받아요?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아무 잘못 없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길 가는데 갑자기 새똥이 내 머리 툭 때렸죠.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우주 넓은 데서 꼭 내 머리 위에 새똥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과거에 전생에 내가 지금 잘못으로 인해 벌어지는 그 과거의 결과가 오묘한 그물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들고 있고 내가 나를 이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그렇고 만나는 환경들이 그렇고 나한테 다가오는 뻔이 그렇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인과를 이제 끊는 방법은 뭐냐면은 감수불복하면 된다.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으면 그 인연의 길이 끊어진다. 누가 나를 이제 미워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받고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해야 돼, 안 돼요? 달게 받고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달게 받고 그걸 이제 내 안에서 녹여내고 그 과거를 내가 다 이렇게 해결하면 다시는 그 인연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론상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이 첫 구절이 사실 영상 진리의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 그럼 뭐 우주에 있는 근본 원리는 같은 건가? 한마디로 다 지나가고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진리의 근본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모든 인과의 진리나 우리의 삶의 마음 공부나 다 연결해서 살펴볼 때 엄청 깊은 진리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다시 무뎌지긴 했지만 제 인생 속에 있던 나처럼 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상황이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많죠. 또 그래서 그러기 하잖아요. 예. 그럴 때좀 제가 괴로워해야 되나요? 아니면 쇼다지 달려있을지 그런 게 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나면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좀 수월해요. 이게 내가 확실히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온몸을 용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서 그 과거를 이제 녹여내야 돼.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녹여내야, 아니 녹여내 버려야 해결되는데, 생각만 하고 내가 진짜로 녹여내지 못했으면 문득문득 올라올 수가 있어요. 감동하는 게 약해서 그런 생각은 나는 예, 생각이 나면 또 이제 아 내가 아직 덜 저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그걸 하셔야 돼요. 네.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완전히 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해결됐으면 진짜로 시원해져. 아 진짜로 내가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미운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덜 해결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리 공부도 하시고, 그 통해서 이제 마음 공부로 함께 하시고, 설교하기 전에 고비문답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심들을 한 번씩 이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1월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마음 공부가 되기를